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떠냐면은 자꾸 짬 처리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사장님을 존경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주변에 저는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환경상.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장사를 잘 하시는 분하고 잘 안 되시는 분하고 명확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장사를 잘 못 하시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장님들 특징을 대표적으로 4개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듣고 만약에 한 가지라도 좀 포함이 된다, 내가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빨리 개선해 나가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안 좋아지는 성향을 좀 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개선을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장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도래하더라도 뭐 해봤자 뭐 해고? 아니면은 뭐 그냥 퇴사 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다른 회사를 들어가셔서 다시 일을 하시면은 큰 지장이 없어요, 삶에.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전 재산을 투자했고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파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일단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장님들의 특징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모든 것을 다 직원을 시키는 사장님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 그 통칭되는 말이 있는데 사장병이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사장병이나 좀 더 높게 보면은 회장병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뽕 맞았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그냥 다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 일까지 야 너 이것 좀 해, 야 너 저것 좀 해, 야 저것 좀 다 해볼래?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나는 그냥 시키는 사람이고 잘 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할 일은 거기서 끝이야. 내가 그러려고 월급 주는데? 보통 이런 관점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죠? 월급 주는데 그 정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 반대로 직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난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상한 일을 자꾸 시켜. 내 일은 아닌데 자꾸 가게를 위한답시고 뭔가 사업체를 위한답시고 이상한 일을 하나씩 시키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떠냐면은 자꾸 짬 처리하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사장님을 존경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손님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귀찮은데 내가 이것까지 하는데 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하면서 보통 손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약간 퀄리티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손님들이 잘 알아차려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좀 불친절해진 것 같은데? 여기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평도 안 좋아지면서 점점점 무너지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시작점은 뭐냐면 사장님이 사장병 걸려서다 라는 게 가장 큽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장님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거와 약간은 비슷할 수 있는데 남 탓하는 사장님입니다. 저는 대화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보통 이런 대화가 오가요. 사장님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은 보통 대답이 그게 좋은 건 알겠는데 저희는요 이러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건 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좋은데 알겠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저희랑 맞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변명을 해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변명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보통 이렇게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안 될 때도 다 남 탓을 해요. 뭔가 안 될 때면 제가 안 되는 건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직원이 말을 잘 안 듣고요. 뭐 이게 저렇고요. 뭐 어떻게 저렇고요. 보통 이게 남 탓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 될 때 자기 탓합니다. 안 될 때는 직원 잘못 뽑은 것도 제 탓이죠. 제가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네요. 이건 제 탓이 맞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분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더라도 회복을 되게 빠르게 해요. 근데 아까 전자처럼 모든 게 남 탓, 환경이 문제야. 나는 하라고 시켰는데 직원이 제대로 시킨 대로 안 했어. 근데 이것조차도 사장님 탓입니다. 제대로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장님 탓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뜨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성향을 뭔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약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좀 자각을 하는 편이에요. 말할 때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런 성향이 다 갖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지 그 성향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약간 워워 시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내 탓이다. 안 되는 거 다 내 탓이야. 직원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 부분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선이 되고 나아집니다. 남 탓만 하고는 절대 성장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안주하는 사장님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장님들은 좀 특이 케이스예요. 처음에 준비하고 시작할 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장사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요, 스스로.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많이 물어보고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을 알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무너지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을 자만해서 그래요. 자, 언제 자만하냐면은 자, 진짜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때요? 초창기에 정말 갈아 넣을 거예요. 자기가 고생 다 할 거고 사장님이 진짜 솔선수범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초창기에 매출도 좋고 평도 좋고 점점 좋아져요. 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되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역시 내가 잘해서 잘 된다. 자,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첫 번째 자만감이 튀어오르는 순간. 자,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안 되면은 절박해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빵 잘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만한 순간부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자만감은 언제 없어지냐면은 점차 매출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수익이 떨어지면서 와,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수준까지 오지 않으면은 이 자만감이 사실 없어지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약간 위험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긴장하셔야 되고 말을 해도 겉으로는 알죠. 그 열심히 하려고 말을 해도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는 뭐 알바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되게 겸손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잘 돼가지고 자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저희 사장님들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가면서 초창기에 잘 되다가 정말 힘들어진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자만감이 올라올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거를 진짜 어거지로 누르셔야 돼요. 아니야, 난 부족해. 아니야, 난 부족해. 이렇게. 사계절을 겪을 딱 1년 정도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진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재방문도 많고 얼굴들이 많이 알아, 손님들이. 이런 경우쯤 됐을 때는 조금은 내려놔도 돼요, 조금은. 거기에다가 직원들마저 나를 정말 잘 따르고 직원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주고 일을 정말 즐겁게 하는 뭔가 환경이 조성됐다. 그때는 살짝 내려놔도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절대 1년 내에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1년 내에는 정말 갈아 넣을 생각하고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 사장병 걸리셔도 안 돼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걸 찾아요. 당연하죠. 쉽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습니다. 투자금도 한 1, 2천만 원으로 끊기고 매달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기꾼들이 많아요. 유사투자자문이나 다단계 이런 것들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혹하는 순간.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1, 2천 투자하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버는데 아무나 할 수 있어. 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누구나 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곧바로 아마 경쟁자가 10명이 넘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수익 1,000만 원이 유지가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입장벽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유행만을 바라시는 분들은 시작은 막 열성적이고 난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 거고 막 어떻게 할 거고 하려다가도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 오토, 무인, 자동화. 자, 이 뽕에 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케이스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무리 무인, 오토, 자동화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은 진짜 그 가게 매장에 진짜 혼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관리가 잘 된 매장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티는 손님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1년을 유지해야지만 그 다음이 무인, 자동화, 오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방법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은 안 되는 사장님들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아마도 장사를 하신다면은 무조건 한 가지 정도는 최소 해당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는 특정한 순간의 포인트들이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저도 남 탓할 때가 있고 갑자기 막 자만심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지 바뀌는 순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고 사장님 사업체가 더 나아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장사를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